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STS, Science, Technology, Economy, Strategy 등을 고민하는 곳입니다. 10년 적자에 허덕이면서 폭삭 망해갖고 정말로 밥은커녕 라면도 못 먹던 그 한국 조선 3사에 카타르가 무려 100척 이상 대규모 LNGC 신조 예약을 해주어서 그 당시에 구세주처럼 환호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저는 조선주가 관심 종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때는 잘 몰랐는데 나중에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대략 이런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약속대로 작년에 1단계 대규모 발주를 했고요. 또 약속대로 올해도 2단계 대규모 발주가 지금 임박한 것 같습니다. 카타르와 한국의 그 조선사들 양 당사자가 모든 거 지금 약속대로 다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쟁점이 딱 한 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수주 가격입니다. 예, 금년에는 한 척당 얼마에 수주할 것인가 이겁니다. 그래서 요거 더듬어 보면서 놀려고 합니다. 예약 당시에 LNGC 신조 가격, 그게 이제 표준 사이즈 17.4만 큐빅미터급, 그게 스팟 마켓에서 한 척당 대략 한 1.9억 달러 밑이었습니다. 22년 5월에 한 척당 2.26억 달러였고 6월에는 2.4억 달러까지 이렇게 계속 올랐죠.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습니다. 저 전부 실제 데이터입니다. 작년 그 카타르 1차 대규모 발주 시기가 6월경이었죠. 올해도 6월이니까 6월에 될 것 같다 이거죠. 뭐 다 됐잖아요. 이제 다 다음 주니까. 그러면 작년 수주 가격은 한 척당 대략 한 2.145억 달러였습니다. 작년 하반기에도 소량씩 추가 발주가 있었는데 가격은 뭐 내리지는 않고 살짝 올랐지만 뭐 대체적으로 뭐 큰 변동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 LNGC 스팟 가격은 한 척당 2.63억 달러 정도 이렇게 올라 있습니다. 이 가격은 평균 가격을 적용하면 안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최근에 최고가 사용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분석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렇다면은 이제 카타르 2차분 이 수주 가격은 그러면 확실한 것은 2.15억 달러 이상 2.62억 달러 이하에서 결정되지 않겠습니까? 이 구간에서 결정됩니다. 이건 확실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여기서 범위를 좁혀가야 되는데 세 번을 더듬어서 결론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재밌잖아요. 첫 번째, 만약에 2.15억 달러 가까운 가격으로 결정이 된다면 그러면 카타르는 선박 투자에서도 대박 실현하는 겁니다. 한국 조선사들은 상대적으로 쪽박 차는 겁니다. 이거. 그런데 카타르에게 선박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즉 가스 팔아서 돈 버는 것이 카타르의 주된 비즈니스 모델이고 선박 가격 변동으로 돈 버는 것은 카타르 할 일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래서 그리고 또 카타르는 용선을 하게 됩니다. 카타르의 비용이라는 것은 용선 비용 부담하는 것이고 이것은 전체 기름 팔아서 얻는 수익에 비하면은 큰 부담은 아닐 겁니다. 이거는. 선가는 선주사가 부담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지금. 그러면 카타르 입장에서는 선가에 지나치게 집착할 필요 없다. 즉 배값을 크게 깎으려고 할 필요 없다. 뭐 그런 뜻입니다. 굳이 2.15억 달러 작년 가격을 고수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 예약을 함으로써 카타르의 가장 큰 이익은 뭐냐? 그거는 카타르가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배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그겁니다. 예? 가격이 아닙니다. 우주에서 유일무이한 우주 최고급, 예? 맞잖아요. 한국의 도크, 우주 최강이죠. 이거를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만큼 이용할 수 있게 된 것. 이게 카타르의 가장 큰 이익인데 이 목적은 이미 달성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만약 도크 예약을 하지 않았다면은 카타르의 LNG 확장 프로젝트, 즉 큰 돈 벌어보겠다는 그 프로젝트는 치명상을 입게 되거나 아니면 그에게 용선료를 부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카타르는 그럴 걱정 없이 다리 쭉 펴고 장사할 수 있게 됐다 이런 겁니다. 이게 가장 큰 카타르의 이익이고요. 이미 실현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카타르가 현재 시세를 무시하고 2.15억 달러 작년 가격 그 가격을 고수할 이유 전혀 없지 않을까. 예. 카타르도 우리만큼은 똑똑할 겁니다. 예.
두 번째 더듬는 거는 이런 겁니다. 현재 시세인 2.62억 달러 근방에서 결정될 가능성은 어떤가? 스팟 가격이 상승한 원인 중에는 도크 쇼티지도 있습니다. 네, 지금 대기 기간이 지금 번호표 뽑고 4년 기다려야 합니다. 지금. 네, 이게 도크 쇼티지라는 건데 그 쇼티지도 카타르의 대규모 도크 예약 때문인 것도 있잖아요. 즉 도크 예약을 했기 때문에 신조 가격 상승시킨 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세대로 적용하면은 카타르의 또 다른 비즈니스 파트너인 선주사들에게 용선료 더 많이 지급해야 하고요. 이것은 예약의 실익이 또 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국 조선사들은 대박이고 카타르는 상대적 쪽박에 가깝잖아요. 그래서 이 시세 근방에서 결정될 가능성도 없다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세 번째 더듬어 보면은 작년 2.145억 달러 그 정도는 작년 5월의 시세 2.26억 달러보다 그 당시 대략 한 5% 할인 가격이었습니다. 만약에 현재 시세 2.62억 달러에서 5% 할인된 가격 그러니까 한 2.49억 달러 정도 되는데 이렇게 만약에 결정을 하면은 허허 한국조선사는 크게 웃을 것 같습니다. 빨리 하자 그러겠죠. 그런데 한편 작년 5월에 2.26억 달러 다 시세입니다. 스팟 가격. 이게 현재 2.62억 달러니까 1년 동안 대략 한 그 성가 상승이 한 16% 정도 됐었는데 그래서 이걸 보면은 1년간 인플레이션 16%보다는 훨씬 낮잖아요. 1년간 16% 안 되죠. 그래서 인플레이션과 비용 상승을 고려하더라도 성과 상승 폭이 더 크다 이겁니다. 다시 말하면 조선업은 호황기 시작됐다. 일단 또 다른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은 조선주 투자 시작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거.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렇다면은 작년 수주 가격에서 16% 올린 가격은 어떠냐? 그거 해봤더니 2.49억 달러입니다. 이거 앞에서 봤던 고점에서 5% 할인된 가격과 똑같기 때문에 한국 조선사들은 크게 웃을 겁니다. 그럼 빨리 하자 그러겠죠. 카타르 입장에서는 예약의 이점이라는 게 싹 사라집니다. 예약이라는 것은 그 예약의 이점은 가격 상승 위험을 해치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게 싹 사라진다는 겁니다. 물론 카타르 입장에서 가장 큰 이점은 도크 그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만큼 이용하는 그게 가장 큰 거고요. 또 가격 상승 위험을 해치하는 그런 것도 있는 겁니다. 근데 가격 상승을 모두 반영해버리면 한국 조선사는 해피하지만 카타르 예약 이점은 싹 사라지니까 카타르는 안 해피하다는 겁니다. We are not happy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네 번째 그만 더듬고 결론을 한번 내려보면은 행복한 결론입니다. 2.14억 달러에서 한 8%만 올리자 이거죠. 그러면 한 2.32억 달러. 보통 시세는 16% 올랐는데 8% 정도 올려서 니도 좋고 나도 좋고 이렇게 하자. 2.32억 달러 근방이면은 서로 웃으면서 악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카타르야 억수로 고맙다 그러면서 악수하고요. 한국아 니도 억수로 고맙다 그러면서 악수하고요.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정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그 삼성중공업의 이 외주 전략 한번 평가해 보겠습니다. 어저께부터 외신 등에 도배되는 기사가 있는데 삼성중공업이 중공조선소에 외주 준다는 거 아닙니까? 사실 이런 보도는 제 기억에 대략 한 달 여전부터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흥길조선소가 이렇게 특정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지금은 그러니까 흥길조선소가 특정되는데 저 흥길조선소라는 게 구체적으로 그 STX 있잖아요. 망한 STX. 그 대련조선소. STX의 대련조선소가 망해갖고 요걸 중공이 인수해서 지금 흥길조선소로 지금 장사를 하고 있다는 건데 지금까지는 벌크선 정도 만드는 것 같습니다. 벌크선 정도. 최하위급 수준인데, 그래서 흥길조선소가 배껍데기 만드는 수준은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삼성중공업이 여기에 컨테이너선 껍데기 만드는 일을 시키는 것 같습니다. 외주 준다는 거죠. 흥길조선소 그 입장에서는 야 드디어 자기들도 삼성중공업과 함께 컨테이너 선박도 건조하게 된다고 완전히 잔치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쟤네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그 대만의 에버그린역에서 지난 20년인가 21년에 대량 그 컨테이너선 수주 받았죠. 그때 일종의 턴어라운드 한 그런 어떤 그 포인트이기도 한데 그 컨테이너 선의 껍데기를
흥길조선소에 외주를 주는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 기사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삼성중공업 입장에서는 현재 수요 기준으로 생산 능력을 지금 확장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시간도 걸리고요. 그건 무모하다고 저는 봅니다. 이 조선업 같은 거는 사이클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고정비, 변동비 요 구조를 장기적으로 최적화시켜 나가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수요 변동에 이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 위해서는 생산 능력을 이걸 변동비화해야 합니다. 생산 능력 확장되는 것을 변동비화하는 게 필수입니다. 필수 변동비화. 그래서 그래야 수요에 탄력적으로 정하는 그런 전략이 되는 것인데 그 대표적인 게 아웃소싱입니다. 아웃소싱. 수요가 늘면은 외주 늘리고 수요 줄면 외주 줄이면 됩니다. 그러면 대규모 고정비 추가 부담 없이 생산 능력 탄력적으로 이제 가져갈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과정에서 품질 관리는 당연히 이제 삼성 책임이고 해야 되는 것이고요. 예, 뭐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흥길조선소가 할 수 있는 일만 시키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국내에 대규모 투자를 해서 만약에 국내에 대규모 투자를 해서 생산 능력을 확충을 시켰다가 그러면 이제 인력을 늘리는 것도 포함되는데 문제는 인력 아닙니까? 인력. 수요 감소 시기에 지금 막 해고의 자유가 없기 때문에 한국에는 함부로 그 구조조정을 못 하잖아. 구조조정 한번 하려면은 비용이 엄청 깨지잖아요. 다 경험한 거기 때문에 그런 진통을 겪는 것보다는 아주 현명한 전략으로 보입니다. 외주라는 것은 그 계약관계이니까 추가 오도 안 주면 간단하게 정리해버릴 수 있잖아요. 뭐 비용 발생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 삼성중공업은 중공이고 현지 법인이 한 2개 있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영파조선소라고 이거 얼마 전에 팔아치웠잖아요. 근데 이것도 이제 결국 중공 사람이 이제 인수를 했을 텐데 그래서 그거 사갖고 뭐 하겠습니까? 그것도 이름은 모르겠지만 뭐 조선소 일을 하고 있겠죠. 문제는 삼성중공업이 여기에도 일감을 준다는 겁니다. 매우 현명한 거 아닙니까? 그 옛날 그 영파조선소라는 저 인프라 지금도 삼성중공업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다는 점은 동일합니다. 그건 똑같습니다.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겠습니다. 과거에는 삼성중공업이 사장이었죠. 오너로 그걸 활용해 먹었다면은 지금은 중공 사람을 이미 네가 사장해라 이겁니다. 사장 그거 귀찮다 이겁니다. 네가 사장하고 이렇게 형식은 바뀌었는데 실질은 삼성중공업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대신에 삼성중공업은 골치 아프게 책임질 일이 없잖아요. 필요할 때 써먹으면 그만이고 필요 없으면 일거리 안 주면 되고 이렇게 변해 있습니다. 저는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만 일을 시킬 수 있겠다. 그래서 저는 이거 전체적으로 매우 현명한 전략 아닌가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이 옛날 영파조선소나 흥길조선소에 일감을 주는 것은 국가 전체로는 일종의 수입이 될 것이기 때문에 즉 중공에 수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의 글로벌 분위기 즉 중공으로의 수출을 통제하는 이런 흐름에도 배치되지 않을 것으로 저는 정리를 하겠습니다.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